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계획서에 또 나왔듯이 진로 탐색과 미래 설계 교재는 제목이 똑같습니다. 진로 탐색과 미래 설계, 출판사 양사원, 저자 김인기입니다. 그 안에 그 책에는 이런 각종 활동지들이 있어서 우리가 검사하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하는데, 혹시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 교재를 준비를 못하신 학생은 어, 그 어, 사이버 캠퍼스 자료 공유실에 자료를 올려놨으니 그걸 출력하셔가지고 함께 활동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고 자신의 성격에 적합한 직업 환경을 이해하며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성격 특성을 한번 살펴보면 성격은 이런 시간과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개인의 사고, 감정, 행동에 영향을 주는 지속적인 특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인간 개개인에게는 타고난 그 사람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격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수용하는 것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타인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한 친구 또는 부모님들의 성격은 여러분들이 쭉 지켜와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얼굴은 아주 인자하게 생겼는데 그 안에 어떤 성격이 들어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 성격은 그 인간의 어떤 내면 깊숙한 곳에 들어있고, 이런 선천적 후천적으로 성격이 형성돼서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성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래서 상대방 성격 그 자체를 그대로 수용하고 또 내 성격을 그대로 수용하고 함께 지내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의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을 이해하기 때문이죠. 근데 상대방의 성격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내 성격에 상대방을 맞추라고 강요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러한 어떤 성격을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격 유형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MBTI인데 이 MBTI를 한번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MBTI는 어떤 인간의 특성을 설명해주는 이 대표적인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스위스 심리학자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근거로 해서 이 마이어스 브릭스가 고안한 자기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이 성격 그 MBTI는 이런 네 가지 선호 경향으로 16가지의 성격을 표현하는데요. 우선 이 네 가지 선호 경향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외향과 내향입니다. 자, 그래서 외향은 주로 외부 세계를 지향을 합니다. 밖에 나가 뛰어다녀야 활력을 얻고 또 행동 지향적이고 때로는 충동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사교성이 많고 대화를 즐기죠. 뭐 사랑 고백할 때도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전화로 얘기를 하고 이런 이런 그 경향이 있고, 내향은 자기 내부 세계를 지향하며 어떤 바깥 세계보다는 자기 내부의 개념이나 생각 또는 이념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려 깊고 명상적이며 고득과 플라이벌 즐기죠. 어느 조직에 들어가면은 자기 자신을 빨리 드러내고 싶지 않고 서서히 드러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리고 어떤 그 말이나 전화를 하는 것보다는 편지나 이메일로
자기 마음을 알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이 외향적인 사람은 어떤 행동을 이렇게 생각이 정리되기 전에 먼저 행동을 먼저 앞서기 때문에 굉장히 성향이 좀 급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내향적인 사람은 어떤 생각이 완벽하게 정리가 끝내야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는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감각과 직관인데요. 이 감각적인 사람은 굉장히 꼼꼼하고 그 오감을 통해서 이 관찰 가능한 사실이나 사건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경험을 중시하며 어떤 현실적이고 관찰 능력이 뛰어나고 그 세세한 것까지 기억을 잘하며 상당히 구체적이죠. 그래서 감각적인 사람 보고 산을 그리라고 하면 산속에 있는 새라든지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자세히 그립니다. 그리고 이 감각적인 사람이 하고 오늘 점심 식사 어디를 갈까 그러면 이 감각적인 사람은 지난번에 A란 식당에서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 우리 거기로 갈까? 라고 하지만 직관적인 사람은 거기 말고 한번 새로운 곳에 가보자 라는 것이죠.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직관적인 사람은 그 오감보다는 어떤 통찰, 즉 육감이나 영감에 의존하며 이런 구체적인 사실이나 사건보다는 어떤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 그리고 관계 가능성 또는 비전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해 나가며 현재보다는 미래의 성취와 변화, 다양성을 즐긴다고 합니다. 자, 감각적인 사람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경험을 중시하고 꼼꼼해요. 직관적인 사람은 미래지향적이고 육감에 의존하고 어떤 성취와 변화, 다양성을 즐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특강을 간다고 하면은 제 와이프는 굉장히 감각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직관적인 사람이고 저는 강사료가 얼마인지 뭐 장소가 어디든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강의가 좋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서 그냥 갑니다. 근데 와이프는 딱 그 소리 들으면은 장소가 어딘데 얼마 받아? 그거 갖고 뭐 되겠어? 손해 아냐? 이걸 따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리고 감각적인 사람이 질문했을 때는 그 궁금해서 질문을 한 거잖아요.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답변을 잘 해줘야지 성질을 안 내요. 직관적인 사람은 뭐 그런 것까지 꼬치꼬치 물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상대방이 감각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묻는 말에 꼬박꼬박 대답을 해줘야 관계가 개선이 되는 것이죠. 자, 사고와 감정인데요. 이 사고형의 사람은 상대방 인정 체면보다는 어떤 논리적 분석, 원리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굉장히 객관성 있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죠. 감정형의 사람은 어떤 개인적, 인간적,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관계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형 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이 사고형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너 이거 어디에 쓰려고 하는데 언제 갚을 거야? 너 분명히 갚아야 돼. 그러면은 언제까지 갚겠다고 하는 각서 써. 뭐 이렇게 이렇게 어떤 철저하게 하죠. 이 감정형 사람은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내가 돈을 안 빌려주면 저 친구가 서운해 하겠지?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상대방의 어떤 마음에 대한 고민이 먼저 앞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떤 성격 유형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이 판단과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형의 사람은 의사를 결정하고 종교를 짓고 활동을 계획하고 어떤 일이든 조직적 체계적으로 진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미리미리 하는 성격이죠. 항상 미리미리 하고 항상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한 가지 일을 할 때는 다른 일을 잘 관여를 못해요. 그 한 가지 일을 집중적으로 끝내고 나서 다른 일을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인식형은 이 들어오는 정보 자체를 받아들이기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삶을 통제하고 조절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맞춰 잘 적응하며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융통성 있고 걱정이 없습니다. 뭐 목표 또 바뀔 건데 뭐 지금 정해. 취업 준비 아직 멀었어. 천천히 하지 뭐. 약속 시간 코리안 타임이 있어. 먼저 가면 조금 쪽팔리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유유자적 뭐 걱정이 없는 융통성 있는 그런 성격인데 그 한 가지 일을 하다가도 다른 일이 있으면 일을 막 벌려요. 그래서 늘 바빠. 그리고 그 늘 바쁘다는 이유는 사실은 일을 계속 미루다가 한꺼번에 합니다. 미루다가 한꺼번에 하고 미루다가 한꺼번에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자신의 성격을 검사해서 파악이 되면 자기의 장단점을 가지고 단점을 좀 보완하고 장점은 키워서 그 자기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또는 어느 직업에 적합한지를 알아보는 활동도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이버 캠퍼스 학습 정보 자료에 있는 MBTI 약식 검사를 참고를 해서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약식 검사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지금
직접 MBTI 약식 검사를 해주고 계시죠? 자신의 약식 검사를 해야 우리가 다음 설명도 같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또 이해가 안 갈 수 있으니까 약식 검사에 보면은 나의 성격 유형 찾기 워크시트 3-1에 있죠. 그래서 그 A와 B 문장을 읽고 둘 중 하나의 문장에 빠짐없이 가루에 체크를 하시오 그러는데, 둘 중에 하나에 둘 중에 하나 자기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문장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B에 동그라미 친 개수를 1점씩 더해서 개수를 적어 주시면 돼요. A에 있는 문장에 동그라미가 4개면 4개, B가 3개면 3개, 이런 식으로 1점씩 더해서 총 개수를 적어 주시면 EISNTFJP의 개수가 적혀지겠죠. 거기까지 일단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20분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개수를 쓴 사람은 그 밑에 자, 네 가지 선호 경향을 통해서 살펴본 자신의 성격 유형 EISNTFJP가 있죠. 그 EI하고 점수를 비교해서 높은 점수 나온 영문자 코드 하나만 쓰십시오. 만약에 E가 높게 나오면 E, 그다음 SN 중에서 N이 높게 나오면 N, TF에서 T가 높게 나오면 T, JP에서 J가 높게 나오면 J,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까 E가 외향형이고 I가 내향형, S가 감각형, N이 직관형, T가 사고형, F가 감정형, J가 판단형, P가 인식형입니다. 예, 그 점수를 비교해서 높게 나온 영문자 네 자리를 쓴 사람은 그리고 우선 우리가 그
요 자기 네 자리 코드가 나오는데 역시 학습자료 학습정보 자료 공개해 보면은 이 16가지 성격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걸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ENTJ거든요. 그래서 제 거를 한번 읽어 보면 실용적이고 현실 감각이 뛰어나며 일을 조직하고 계획하며 추진하는 능력이 있다. 규칙을 중시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체나 조직을 이끌어 나간다. 뛰어난 지도자로서 일의 목표를 설정하고 지시, 결정하고 이행하는 능력이 있다. 지나치게 업무 위주로 사람을 대하는 경우가 있어 인간 중심적 사고가 필요하다. 관리직, 소매, 상업, 음식점, 은행, 공공기관, 정부, 기술 매매에 대해 가르치는 것, 군인, 경찰, 규정직과 관련된 직업, 사회 공공복지, 회계, 건설 분야에 적합하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좀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저는 이제 요 J가 좀 약한 J거든요. J는 좀 높은 J인데 T가 좀 약해요. 그래서 어떤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어서 좀 마음이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두 자리 코드를 비교하실 때 그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는 그런 양면적인 성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자기 성격이 뛰어난 게 돋보이는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돼 있는 건 아니고 두 가지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직업 선택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들을 이해를 하고 6가지 성격 특성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자, 1분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흥미 검사를 좀 해봤는데 이 흥미 검사하고 조금 비교를 좀 해보면 여러분 흥미 검사할 때 코드 두 자리 코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거 그걸 한번 다시 끄집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흥미와 이 성격의 어떤 상관관계를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그 탐구형이었던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잠깐만, 안 보이죠? 예, 탐구형은 그 탐구형하고 그 흥미검사 탐구형하고 성격검사 그 네 가지 선호 경향 각각의 어떤 거와 가장 상관이 있을까요? 탐구형은 네, 탐구형은 요 T가 제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I면서 탐구형이면서 사고형이면 그 흥미와 성격이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가 정말 연구직, 연구개발직 이런 지식을 탐구하는 쪽에 그 흥미와 성격이 일치하는구나 이걸 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S형, 사회형. 자, 흥미검사 사회형은 어디와 가장 상관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요 F형이죠. F형. 그래서 요 사회형과 F형 관계 지향적인 성격이죠. 이게 일치하면은 이거는 사회형의 흥미와 성격이 일치한다. 그래서 뭐 사회복지라든지 또 교사, 간호사 이런 남과 더불어서 일하고 어떤 남을 위한 희생시 봉사하는 것을 즐기는 흥미가 있는 그러한 그 흥미와 성격이 일치하는 직업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관습형 C는 어느
어디하고 가장 적합할까요? MBTI의 S. 그렇죠. 감각형. C와 S. 굉장히 공통적인 거 꼼꼼하다. 그죠? 꼼꼼하고 세부적이다. 자, 그래서 내가 C형이면서 그 S면은 이거는 성격과 흥미가 그 C 쪽에 관습형 직업에 뭐 회계사나 그 회계사, 세무사 또는 뭐 그 일반 사무 비서 이런 쪽에 이제 적합하게 나오는 거죠. 자, 물론 이제 그 관습형하고 그 탐구형하고 그다음에 그 현실형하고 현실형하고 탐구형하고 관습형은 그 내향적인 성격하고 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형 R과 탐구형 I, 관습형 C는 이와 같이 내향적인 성격이고 예술형 A 그리고 진취형 E 그리고 그 사회형 S는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예술형 그 다음에 사회형 진취형은 그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흥미와 성격을 그 많이 일치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나의 어떤 흥미와 성격이 일치하는 쪽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흥미와 이 성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직업을 갖고서도 조금 고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흥미와 성격을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흥미 영역이 너무 다 다방면으로 넓게 나온 사람도 역시 성격을 검사하면은 그 흥미와 성격을 일치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야를 좁힐 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분야는 우리가 혹시 저는 오프라인에 만나면 다시 한번 표를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MBTI 네 가지 선호 경향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자, 요 외향과 내향은 요 에너지 방향에 초점을 주고, 감각과 직관은 인식 기능, 정보 수집에 초점을 줍니다. 그리고 사고와 감정은 판단 기능에 초점을 주고, 그리고 J와 P는 생활 양식, 이행 양식에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쭉 간단하게 보시면 외향은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사교적이며 정열적이며 활동적이다. 그리고 자기 외부의 사람이나 사물에 초점을 주고 행동 지향적, 충동적, 솔직성, 사교성, 대화를 즐기고 자신의 존재를 빨리 알리고자 하는 거고, 내향적인 사람은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조용하고 신중하며 이해한 다음에 경험한다. 자기 내부의 주의 집중, 또 자기 내부 활동과 집중력, 사려 깊고 명상적이고 고독과 프라이버시를 즐기고 자신의 존재를 서서히 알리는 것이죠. 예,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읽고 넘어갑니다. 자, 감각적인 사람은 오감에 의존 실제의 경험을 중시하며 지금 현재에 초점을 주고 철저한 일 처리를 한다. 현재 직접 경험하고 온 일을 중시하고 현실적이며 관찰 능력이 뛰어나며 구체적이다. 숲보다는 나무를 보려는 경향이 있다. 직관적인 사람은 육감 내지 영감에 의존하며 미래지향적이고 가능성과 의미를 추구하며 신속 비약적으로 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성취와 변화, 다양성, 신속한 일 처리,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 관계 가능성, 비전, 숲을 보내는 경향이 있다. 자, 사고적인 사람은 진실과 사실에 주된 관심을 갖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논리적 분석, 원리와 원칙, 규범, 기준 중식, 객관성. 자, 감정적인 사람은 관계 중심적이며 상황적이며 정상을 참작한 설명을 한다. 그래서 개인적, 인간적, 사회적 가치, 상황적, 포괄적, 우호적, 협조, 주관적이다. 자, J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으며 기한을 엄수하고 철저히 사전 계획하고 체계적이죠. 의사를 결정하고 종결짓기,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적 체계적, 통제와 조정, 분명한 목적 의식과 방향 감각이 있고 뚜렷한 기준과 자기 의사가 있다. 자, 목적과 방향은 P죠. 변화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지며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다. 자, 인식, 상황에 맞추는 개방성, 이해와 유유자적, 융통과 적응, 목적과 방향은 변화할 수 있다.
재량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이러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애니어그램인데요. 요 애니어그램을 설명하기 전에 한번 직접 먼저 간편 검사를 하고 이걸 들으면은 우리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애니어그램 간편 검사 활동지를 한번 그 7분 동안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에 검사지가 있나 한번 봤더니 없네요. 그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놓은 거 출력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 하는 방법은 그 A, B, C, D, E, F, G, H, I 유형이 있죠. 그래서 A 유형마다 문항이 8가지가 있습니다. 읽고 그런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으면 1번, 별로 그렇지 않으면 2번, 보통이면 3번, 대체로 그러하면 4번, 매우 그러하면 5번에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문항들을 체크한 번호를 다 더해서 합계 점수를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유형에 뭐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한다. 매우 그렇다. 5번.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걸 좋아한다. 5번. 뭐 이래서 5번이 4개고 4번이 뭐 4개다. 그러면은 그 4개면 5번이 4개면 20점에다가 4번이 4개면 16이죠. 36이죠. 이런 식으로 합계를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부터 H까지 합계 점수까지 작성해서 활동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합계까지 내신 학생은 그 합계 점수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A 몇 점, B 몇 점, C 몇 점, D, E, F, G, H, I까지 번호를 쓰시면 그 제일 높게 나온 유형이 자신의 어떤 그 애니어그램 유형이라고 보고, 그 가장 높게 나온 양 옆에 게 여러분 날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날개가 몇 번에 따라서 약간 여러분 성격이 그 날개에 따라서 약간 뭐 성향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저는 그 작성한 애니어그램 결과를 가지고 애니어그램을 한번 설명할까 합니다. 자, 이 애니어그램은 그 사람을 9가지 성격으로 분류하는 성격 유형 지표이자 어떤 인간 이해의 틀입니다. 그 히라보에서 이 구를 뜻하는 그 애니어와 점, 선, 도형을 뜻하는 그레모스의 합성어로서 원래 9개의 점이 있는 도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니어그램의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략 2500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는 이슬람교의 수피파 신비주의자들 사이에서 구정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 후 애니어그램의 신비주의적 종교 중심적인 접근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구르지에프와 이가조의 그 애니어그램을 재정리하여 성격 심리학적인 접근을 시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 애니어그램은 196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현대의 심리학, 교육학, 상담학, 경영학 등과 함께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높게 나온 점수 그중 하나가 장중심 8, 9, 1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장중심 사람들입니다. 자, 장중심 사람들은 그 8, 9, 1 유형이죠. 8, 9, 1 유형이면은 그 G하고 우리가 이제는 아까 H까지 I까지 봤을 때 G 그리고 그 I, 자 그리고 H, 요 G, H, I가 바로 그 장중심 사람들입니다. 자, 장중심 사람들은 어떤 자발적이고 본능적인 배짱으로 반응하기 쉽죠. 현실을 어떤 머리나 심장을 통해서 여과시키기보다는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을 알아차리는 이런 본능이 강하며 어떤 무의식적으로 힘과 정의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또 삶을 하나의 싸움터로 여기며 자기 영토를 요구하고 어떤 무의식적으로 공격에 지배되며 타인들에 대해 적대적인 방어 태도를 가지기 쉬운 이런 장중심 사람들은 어떤 분노와 이 추진력과 관련된 과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가슴중심 사람들은 2, 3, 4 유형입니다. 그래서 A, B, C가 높게 나온 사람들은 이런 장중심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슴중심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슴중심 사람들은 어떤 삶의 에너지를 인간관계에서 얻거나 빼앗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주관적 세계에 살며 예민한 촉각과 감각이 발달되었고 어떤 무의식적으로 이미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어떻게 어울리는지 살펴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죠. 이들은 종종 공허감, 슬픔, 외로움과 수치감과 연관된 이런 감정 문제를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 이 가슴진 사람들은 어떤 연구 결과로 확인된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 자, 흥미 쪽에는 사회형, 그리고 MBTI에서는 F, 또 애니어그램은 가슴중심 사람, 이렇게 이게 일치가 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을 도와준다든지 희생한다든지 이렇게 사람 관계에 관련된 그 일들을 선호하고 좋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머리 중심 사람들은 5, 6, 7, D, E, F가 높게 나온 형이죠. 그래서 이 머리 중심의 사람들은 어떤 전체 상황을 살펴보고 성찰하기 위해서 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며 먼저 문제를 머리에서 다룬 후에 반응하는 편이죠. 의무감과 명예에 관한 감각이 발달되어 있으며 인생을 풀어야 할 하나의 수수께끼를 인식하고 있다. 상당히 담담하고 객관적인 표정 뒤에 이 감정을 숨기거나 잊어버리고 이런 의미와 당위성에 따라 행동하는 편이죠. 종종 고립감, 무의미함, 혼돈에 시달릴 수 있는 어떤 머리 중심의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관련된 문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9가지 유형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만약에 1번 개혁가다. 그럼 날개는 중재자, 조력가. 요 9번하고 2번이 그 해당 날개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할 문제는 그 화살 방향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애니어그램의 9가지 유형은 이 고정된 틀이 아니고 9가지 유형은 서로 연결되어 통합과 스트레스의 상태에 따라서 중심 유형에 연결된 화살을 따라 움직입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이다. 분열되고 있다. 그러면 방향은 자 1부터 화살표로 갑니다. 1, 4, 2, 8, 5 그리고 7 이렇게 가죠. 또는 3번 성취자 3, 9, 6 다시 성취자 이렇게 오죠. 그래서 이 가운데 삼각형 이것도 지금 분열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런 분열 형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취자의 나의 장점을 그 어떤 장점을 그러한 지금 내가 느끼지 못하고 그 어떤 중개자의 단점처럼 내가 행동한다는 거죠. 그럼 스트레스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통합 방향은 이제 성숙되고 있는 건데요. 자, 1번에서 7번, 그 다음에 5번,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가죠. 그 다음에 8번, 2번, 4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번에서 화살표 반대로 6번, 9번. 그러면 지금 내가 성숙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열 방향과 통합 방향을 통해서 나의 어떤 마음 상태를 지금 알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애니어그램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애니어그램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은 장중심 사람들 8, 9, 1 유형입니다. 자, 8 유형 지도자 장점 리더십이 있으며 단호하고 대담하다. 자, 무슨 일이든 책임을 지고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다. 용기가 있고 직선적이며 정직하다.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관대하고 의리 있다. 8 지도자 유형이 높게 나온 사람들 한번 자기 장점이 정말 이러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5번의 단점처럼 지금 자기가 하고 있으면 이것은 지금 분열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식과 통찰력을 세상에 내놓는데 느리다.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다. 주목받기 싫어하고 자기 주장을 안 한다. 지금 스트레스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A8 유형의 지도자 장점, 단점을 보면은 의협과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거칠고 공격적이 된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거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참지 못한다. 모욕이나 부당한 대접을 받는 것을 잊지 않고 복수한다. 그래서 A 유형은 우리가 그 사업가라든지 기업의 중역, 변호사,
군대나 노조 지도자, 스포츠 스타 등 뭐 또 가르치는 일, 남을 돕는 일, 의료직, 또 책임을 다하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직업, 뭐 이런 거를 추천하고, 구중재자는 그 장점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한번 마음먹은 일을 끝까지 해내고, 사람들을 함께하기 편하게 대한다. 그러니까 중재를 잘하고 일을 순조롭게 진행을 시킨다. 자, 단점은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잘 하지 못하고 내면의 고집과 저항으로 수동적 공격을 하고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한다. 추천 직업으로는 뛰어난 중재자나 외교관, 남을 돕는 직업, 군대, 공무원, 기타 관료체제의 조직화 직업에 적합하다는 것이죠. 자, 1유형의 개혁가는 그 원칙과 양심에 충실하고 자신에게 철저하다. 이성적이고 책임감이 있으며 모든 일에 헌신적이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안에서 최상의 모습을 끌어내려고 한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개혁가다는 것이죠. 단점은 책임져야 할 일이 너무 많은 일들로 인해서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일들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자신과 남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한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추천 직업으로는 뭐 경영, 과학, 법률 관련 직업, 의료, 보건, 종교, 종교 분야, 자동차, 기계공업, 뭐 외과 의사, 치과 의사, 은행가, 주식 중개업자 등의 직업에 이제는 I유형 개혁가가 적합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유형 조력가는 그 장점, 조력은 사람들과 쉽게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될 수 있다. 관대하고 남을 돌보며 따뜻하고 사교적이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사람에게 애정과 관심을 쏟으며 생기를 불어넣으려 격려한다. 이게 조력가고요. 단점, 부탁을 받으면 거절을 못하고 부탁하지 않은 일도 앞장서서 나선다. 예, 그런 사람이 있죠. 자신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잘 못하는 거고, 남들에게 충분히 못해준다고 생각하고 지나치게 기분을 맞춘다라는 거죠. 조력가. 추천 직업으로는 이런 상담사, 교사, 간호직과 같은 남을 돕는 일, 뭐 사회영화업 비슷하네요. 배우나 강연가, 판매직이나 접수창고 직원, 비서, 장식가 등 이런 직업에 적합하고, 3유형 성취자는 유능하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활동적이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하며 집단의 사기를 복도듣고 유연하고 적응을 잘하며 목표 지향적이다. 단점, 이러한 성공하지 못할까봐 혹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질까봐 두려워하고 성공을 위해 항상 바쁘고 일을 더 잘하는 사람과 자신과 비교하면서 지나치게 경쟁을 하고, 그리고 추천 직업으로는 관리직, 사업, 법조계, 금융계, 컴퓨터 분야, 정치계, 방송인, 연예가, 뭐 연기자, 교직, 사회복지, 간호직 등에 적합하고, 이 사유형은 예술가는 어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느낀다. 다른 사람들과 따뜻한 유대관계를 맺고 아름다움에 매혹되고 개성 있는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 인생에서 고귀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곳을 찾고, 단점으로는 죄책감, 수치감, 공허함, 절망감 등의 느낌에 빠지고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갈망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우울에 빠질 수 있다. 자, 추천 직업, 예체능계나 심리학자나 상담사, 이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적합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사색가는 장점은 5유형 사색가, 인생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이해력과 통찰력을 뛰어나며 분석을 잘하고 호기심이 많고 창의적이며 수용적이다. 신중하고 사려 깊으며 소박하다. 그렇지만 단점은 지식과 통찰력을 세상에 내놓는데 느리고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고 주목받기 싫어하고 자기 주장을 안 한다는 것이고, 추천 직업으로는 이런 과학기술, 지적인 분야라든지 학자, 음악가, 예술가, 작가, 혼자 일하는 그런 독립적인 직업에 적합하다. 충성가는 조직, 가족, 친구들에게 헌신적이고 충실하고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일하고 법과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약자의 입장을 잘 공감한다는 것이죠. 믿음직스럽고 신중하다. 단점은 결정을 내릴 때 실패할까봐 두려워 우유부단하고 어떤 지나친 걱정으로 자신을 지치게 만들고 또 자신감이 없어서 의지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추천 직업으로는 법조계, 군대, 기업, 학계, 의료직, 교육계, 사회복지사, 비서, 행정공무원 등이고, 그 다음에 7 유형 낙천가는 낙천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을 지니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분위기 메이커, 그리고 다재다능하고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과 상상력이 풍부하고 모험을 즐기는 사람. 단점은 너무 많은 계획과 이상을 지니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고 고통을 회피하고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추천 직업으로는 여행 직업, 광고 마케팅 계획, 아이디어 직업, 반복적인 일보다는 도전적인 일. 자, 이렇게 9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냥 여러분이 읽은 거라 생각하고 제가 읽은 거니까 여러분 그 유형을 한번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한번 그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교시 흥미하고 가치관, 그 다음에 성격, 애니어그램을 공통적으로 공통적인 성격이 나에게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요약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